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석 달 사이에 미국에서 2조 달러의 자산이 늘었다. 예,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조금씩 이제 돈을 버신 거죠.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은 전체 부동산의 약 62%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1분기에 1년 전보다 20%나 자본이 증가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집값이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10만 불 주고 산 집이면 지금 12만 불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치로 따져보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론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제가 2만 불은 다운페이하고 8만 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갚고 있는 중인데 갚을 돈이 앞으로 한 6만 불 남아있다. 2만 불 정도 더 갚아서 6만 불 남아있는데 그런데 집값이 2만 불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6만 불 계속 갚긴 해야 되지만은 이 집에 내가 실제로 부은 돈은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 2만 불하고 그동안 월 페이 해가지고 2만 불 부은 거에서 4만 불을 돈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6만 불이 돈이 생겨져 있는 에쿼리가 6만 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된 것이죠. 에쿼리가 지금 계속 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재산세를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버는 쪽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더라도 하여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집 소유주한테는. 그런데 집을 그럼 팔아야 이게 현찰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에쿼리를 가지고 재융자를 받아야 그래야 현찰을 빼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뭐 부동산 버블이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갑자기 집값이 추락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각지도 않게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게 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에쿼리 빼시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자 한 명당 평균 33,400달러를 번 셈이 됐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균 기본적으로 33,400달러 정도는 버신 거다. 더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큰 돈을 버셨을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4월 집값이 13% 더 올랐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 2, 3월만 해도 자산이 20% 평균 20% 자산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4월에는 또 13%가 더 올랐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5월도 집값이 계속 더 오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집값이 원래는요 1년 주기를 타서 이렇게 뭐 잠깐 봄에 잠깐 비싸졌다가 좀 해졌다가 또 가을에 잠깐 비싸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그 곡선을 타게 돼 있는데 파도처럼 파도 타기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팬데믹 이후로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지질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지금 이 주택 가격이 버블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주알 코주알에서 이 부동산 전문인과 함께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버블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집값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뭐 자재비 상승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의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KBS에서 만드는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 이게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버블이다. 이게 이제 곡선들을 쭉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분도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그 KBS에서 만드는 머니올라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머니올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익 ESG 경제연구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버블이 있어 보인다. 분명히 예전에 과거에 버블이 있었던 시기들, 뭐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바로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IT 버블 사태 그 직전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끼었던 버블과 같은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버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김 소장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버블인데도
예, 분명히 버블인 것 같다라는 곡선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신기한 그런 이야기죠. 지금 뭐 전에 미주알 코드에서 방송해 드렸던 내용도 비슷한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지금 올라가는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연방 정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대출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될 겁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업급여도 종료가 되고 이제 뭐 그 집에서 쫓아내는 강제 퇴거시키는 것도 이제는 다 허용이 되는 그 강제 퇴거를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월세 못 내면은 퇴거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바꾸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팬데믹 때문에 이 사람들 길거리로 내몰면은 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그 지역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 해서 보건 명령으로 이 강제 퇴거를 막았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강제 퇴거를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강제 퇴거할 수 있다. 집 주인도 경제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애꼬리가 많이 생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실제로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랑 비교해 보면 훨씬 적을 것이다. 애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애꼬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출을 해서 집을 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집이 갑자기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이거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몇 달 안에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이미 가격 상승의 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가격 하락은 그 뒤에 보통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향후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CNBC 방송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모든 경제 전문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값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 있으나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엄청나게 많은 집값 상승이 4월, 5월 계속 이어졌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